2017년 10월 15일 밀라노라고 하는 여배우가, 헐리우드의 여배우가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미투라고 하는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범죄 혹은 성폭력을 당한 동일한 사람들이 만약에 미투 똑같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어나서 좀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4시간 만에 8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도 놀라고 보는 사람들도 놀라고, 그래서 남성 여성의 상당한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타임즈업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면서 이런 운동이 상당한 결실을 보게 되고, 다방면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1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미투라는 이름의 문화혁명을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새롭게 밝혀지는 5.18 계엄군 성폭력 최근에 언급되고 있지요.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뿌리 깊은 사회적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의 공통점은 가해자 처벌의 불가능성과 그래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부당함이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29일 서지영 검사의 고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미투 운동은 피해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그것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 이슈로 그 심각성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투 운동이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 된 부분에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서야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듣지 않거나 지지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경험해왔고, 그래서 가슴에 묻어두고 치유된 줄만 알고 있었던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말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듣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서지연 검사의 고발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자신의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니라 굶어 터져 있지만 치료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외면했던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미투는 그래서 용기이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과 수치심을 뒤로하고 다음 세대 이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딸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 용기를 냈다. 저항의 의미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학자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을 솔직하게 인식한다면 그들의 용기는 경이로움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제가 쿼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전 시대처럼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투 사태의 본질은 비도덕적인 개인의 비행 혹은 일탈이라기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오래된 침묵과 은폐, 성차별적 폭력 문화의 일상화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한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폭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유망했던 미래 권력에서 한순간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자가 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추락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세상이 얼마나 기만적인 세상이었는지를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변혁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점차 광범위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결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방관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지와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자가 될런지는 각각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담론으로 정착해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와 교회에서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에 본논문은 여전히 진행 중인 미투운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과 성찰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이제 계속 볼 건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가 공정하게 해결될 조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여전히 때로는 대단히 절망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의 윤리적 의의와 한국교회의 과제 또 향후 어떤 미래적 전망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투운동을 나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했다라든지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성을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나도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수동성과 함께 부정적 함의를 내포하기보다는 나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여성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도 말한다라고 해석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미투운동에서 이 말하기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이 말하기의 행동 이것이 뭘까? 저는 미투운동이 문화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지금 한국 사회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경험들을 성찰하게 하고 그러한 의식과 구조를 바닥에서부터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급진적 변화가 아니면 개혁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별히 구조적 성폭력과 일상의 성폭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성차별적 폭력 문화야말로 전 사회와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미투운동은 시대착오적이고 위선적인 그러나 우리 정신과 몸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이 땅의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전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전방위적으로 여성들의 지지와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고 공적인 매뉴얼이 없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을 때 이런 폭로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요. 도저히 미투운동은 피해자가 폭로라고 하는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피해를 사회 시스템에 제기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인식적 기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깊은지는 최근에 한국일보 또 한겨레 신문 이런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경험, 포로로 잡혀간 그냥 단순 전쟁 가담자 또 아무튼 여러 전쟁 참여자하고 비교를 한 논문인데요. 전쟁에 참여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보다
외상 후 느껴지는 심리적 불안이 더 깊이 나타났어요. 약간 더 높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피해의 깊이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폭로 이후에 얼마나 지독한 고통이 따라갈지 알면서 감히 누가 피해자에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폭로를 제한할 수 있을까?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하기, 폭로, 스픽아웃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정리한다면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발전은 사실 수많은 스픽아웃을 통해서 이때까지 그래도 부분적으로 법적인 정의,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쭉 위안부부터 서울대 성호, 그다음 장자연 씨 때까지 쭉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성 주체성을 가진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기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치유의 방법이지만 대부분 경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성폭력 경험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의 사회 안에서 여성에게 수치심과 좋은 글씨와 같은 문화로 읽혀지기 때문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왜곡된 시선과 피해자가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인식에 저항하면서 2003년부터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 잘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하기는 잘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잘 듣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책하면서 내면적으로 상처가 곱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폭로를 통해 상처를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에 가담했던 정신분석학자 상담자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폭로를 통해 우리가 뿌리 깊은 성차별의 문화를 넘어서 유의미한 가치 공동체로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안전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더욱 확산할 수 있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들을 준비와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미투 운동의 확산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키면서 피해자로부터 말하게 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내재화한 인식과 왜곡된 관점을 비판하고 해체하고 지금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사실 내재화된 수치심이나 자책감으로 끊임없이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내가 또 혹시 옷을 어떻게 잘못 입고 내가 어떻게 표정을 잘못 찍고 이런 자책 속에 피해자가 오히려 고통받는 침묵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은 피해 기억을 억지로 숨기도록 강요해왔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원의 강력한 억압 기제로 뿌리 깊은 폭력은 한국 문화의 전 영역을 지배해왔습니다. 얼마나 넓은 영역에 폭로가 이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목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정치적 주체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억압적 성무자의 구조는 성폭력 피해는 대중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종종 꽃뱀으로 여기며 피해 사건보다는 피해자의 인성과 의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게 됩니다. 이제 이게 2차 피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2차 피해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했고 2차 피해는 어디까지 가냐면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공동체를 떠나야 되고 가해자는 떳떳이 다니고 피해자는 조용히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말하기를 통하여 전개되는 미투 운동이 마녀 사냥에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면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역시 악마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투 운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고 왜 끊임없이 성폭력이 일어나는가, 왜 동일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나는 그 구조 속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들과 지혜들을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